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대비할 수 있다. 이 두 마디입니다. 자, 이 두 마디를 제가 오늘 드리겠는데요. 첫 부분, 북핵은 무섭다 하는 부분을 북한 핵실험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못 살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핵실험을 두 번씩 강행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무엇을 확인했느냐, 이걸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제 같은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김현욱 이사님께서 제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글을 뭐 수천 편 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좀 과장이 되셨고, 제가 지금까지 쓴 걸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쓴 게 한 1300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적지 않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는 모든 구석을 다 걱정해 봤습니다. 그걸 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북한 핵실험을 보면서 액기스만 뽑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맨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요. 핵실험 두 번째까지 한 걸 보면서, 아하, 지금까지 미국이 또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사용해온 전통적인 방식,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당근과 채찍, 네가 해버리면 내가 떡을 줄 것이고 당근을 줄 것이고, 말 안 듣고 우기면 채찍질 할 것이다. 소위 이제 이게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해온 기본적인 접근법이고, 이거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접근법이. 그런데 이게 북한에는 잘 안 통하더라 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게 왜 안 통하는지도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대한민국한테 만약에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금방 말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우선 채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찍.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채찍을 가한다, 이건 이제 제재 가하는 거죠. 경제 제재, 외교 제재, 이거 가해도 죽어나는 거는 북한 주민이지 북한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주민이 아무리 시달려도요, 굶어 죽어도 북한 정부는 그거는 두 번째 관심사예요. 첫 번째 관심사는 북한의 정부, 체제, 정권 유지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죽어나는 놈은 불쌍한 주민이지 북한 정부는 아니고 말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얘기는 다르죠. 대한민국 민주국가 아닙니까? 선거를 해서 정부를 뽑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떨어지지요. 북한은 선거가 없습니다. 왕조 아닙니까? 왕조.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력 물려주는다는 게. 이러니까 제재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당근도 잘 안 통해요. 당근도. 여러분 최근에 저 개성공단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게 1년에 3,200만 불씩 돈을 벌어다 주는 황금알을 낳는 급인데, 북한 애들 지금 저거 막 그냥 지금 막 막말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3배 내놔라 4배 내놔라 택도 없이 문 닫아도 좋다 이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주는 떡이 커도요, 그 떡이 자기들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상적 오염 같은 걸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당근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미 그 개성공단의 초코파이 효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초코파이 가져가서 막 나눠 먹고 하는데 자기들로서는 엄청나게 귀한 과자인데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헌전만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자주간 북한 정권한테는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잘 안 통하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예. 두 번째 확인한 것은 뭐냐? 두 번째 확인한 것은, 아하, 그렇다면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구나. 이게 첫 번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이 북한 주민을 괴롭게 하거나 북한 주민한테 덕을 베어주는 당근과 채찍이 잘 통하지 않지만 북한 정권 자체를 압박하는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그 자리에 못 있어, 네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해,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카드가 있으면 이거는 북한한테 통합니다. 근데 그런 카드를 준 나라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한테 야 너희들 핵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나 너하고 안 놀겠어, 국교 당교하고 석유 안 주고 생필품 대주지 않고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 만약 중국이 그렇게 했더라면 핵 문제는 벌써 해결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묘하게 이 담장을 타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습니다. 예, 육자회담을 하고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미국이 협력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한테 절대로 북한을 막바지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아까 이정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생존에 대해서 중국이 여전히 최후의 보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북핵은 벌써 해결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러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밖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대화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서 서운하시겠지만 적어도 냉정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확인해 본 사실이고요. 세 번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존의 육자회담 가지고는 북핵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이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이 오히려 활용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핵실험한 그 첫 핵실험 아닙니까? 핵실험하고 나니까 세계 여론이 굉장히 북한한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달 후에 육자회담이 딱 열리니까 그 북한을 비난하던 여론이 싹 없어지고 또 육자회담만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아유, 이제 이번에 뭐 되는갑다. 북한이 번번이 이렇게 육자회담을 활용해 왔습니다. 네, 중간에 뭐 2.13 합의다, 뭐 14 합의다, 뭐 이런 육자회담에서 나온 합의들이 있고요. 또 작년 6월 28일 날 영빈에 있는 냉각탑 부신다고, 이제 원자로 이거 안 쓴다고 그 부시는 거를 세계 방송을 초청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고 그랬죠.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유, 이제 뭐가 되는갑다. 이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갑다. 자꾸 이렇게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저희들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수순이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그 저희들은 다 보고 있죠. 그 지난 정부 동안 제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 야, 너 얘기하지 마. 계속 제 같은 사람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영변에 원자로에 그 냉각탑 폭파했 다는 거, 그게 막 떠들썩하게 그 냉각탑이 뭔지 아십니까? 원자로를 돌리는데 가장 저 멀리 있는 주변 장치가 냉각 장치입니다. 이거는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콘크리트 건물 안에 파이프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물이 지나가서 냉각돼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저거 다시 지으려면요, 석 달이면 충분하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육자회담이 열리면서 이런 그 합의들, 조그마한 합의들을 만들어내면서 자꾸 세상을 현혹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계속 핵무장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는, 육자회담이 오히려 북한에게 활용당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세 번째 생각. 그럼 네 번째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네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확인했느냐? 대한민국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 핵무기는요, 일종의 그 싹쓸이라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스톱 치실 줄 아시죠? 아시죠? 왜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고스톱 아시죠? 싹쓸이판 고스톱 아십니까? 싹쓸이판 고스톱이 뭐냐면요, 뭐 내가 무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점수 코도 불러놓고 해서 이제 한 번만 더 들어오면 돈을 많이 따게 돼 있는데, 갑자기 입회가 뜨면 그냥 그 앞에 있는 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싹 없어지는, 다 싹쓸이가는. 핵무기는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핵무기가 한 번 터지면 우리가 북한보다 더 좋은 비행기, 좋은 탱크, 좋은 군함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핵무기가 서울에 한 방 터지면 히로시마 때 1945년 히로시마에 터진 핵무기, 그런 정도 소규모 핵무기 한 방이면 서울에 터지면 한 달 안에 50만 명이 사망해요. 우리가 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다 해봤어요. 그 서울의 경제권은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그냥 계속 당하고 있다면, 계속 지켜본다면 결국은 인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인질입니다만은
계속 깊숙이 인질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이거는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당진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명하신 분들이시니까 이런 소리를 안 하시겠지만, 아주 엉터리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해서 국민을 현혹하는